찬바람이 남도의 갯벌을 휘감을 때면 어김없이 꼬막의 계절이 시작되는 벌교 앞바다. 지금부터 해서 한 2월 그때가 최고로 맛있죠. 무침부터 전, 꼬치까지 특유의 감칠맛으로 예부터 우리 밥상을 평정해온 국민 먹거리 꼬막. 그래서 귀하게 여기고 옛부터 제사상에 아마 올라가는 것은 꼬막이 아마 유일한 필이잖아요. 청정바다와 기름진 갯벌의 영향을 온몸 가득 끌어안고 우리 곁으로 찾아온 겨울 진미 중의 진미. 그 중에서도 요즘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 꼬막계 신흥 강자 새꼬막을 만나봅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이맘때쯤 바다엔 미식가들을 유혹하는 녀석들이 앞다퉈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녀석이 있죠. 바로 추운 겨울이 다가올수록 속이 알차고 맛이 풍부해지는 오늘의 주인공 꼬막입니다. 현재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새꼬막입니다. 껍질이 부드럽고 골이 얇은 게 특징입니다. 다음은 참꼬막은 골이 좀 상당히 깊습니다. 그리고 껍질이 두껍고요. 세 번째 비꼬막은 크기도 좀 크지만 주위에 털이 붙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특히 꼬막은 11월부터 맛이 들기 시작해 이듬해 2, 3월까지 최고의 맛을 선사하는데요. 27,000원. 그래서인지 요즘 시장에서는 꼬막을 찾는 이들로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싱싱한 꼬막은 참꼬막 같은 경우는 이 등을 골이라 그러거든요. 골 자체가 아주 깊게 패이고 라인이 선명해요. 그리고 이것을 깠을 때 이 선홍빛 핏빛이 착 도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아주 좋은 참꼬막입니다. 전국 참꼬막의 원산지라 불릴 정도로 깨끗한 여자만을 품고 있는 벌교 앞바다. 찰랑이던 바닷물이 어느새 빠지고 매끈한 여자만의 속살이 드러나자 벌교 안악내들은 기다렸다는 듯 갯벌로 향합니다. 넓배예요. 넓배요? 네. 이제 천만에 할 때는 겁나 힘들어요. 이거 할 때는 천만에 배울 때는 겁나 힘든데 이제 조금 배워놓으면은 이제 요란이 생겨갖고 조금 덜 힘들어. 힘들어 뻗치고 허리 어깨 다 아파. 총각 이거 한번 해봐. 오늘 한번 들어가서 한번 해봐. 그래 꼬막 비싸단 말 절대 안 해야 돼. 나 봐봐. 허리까지 푹푹 들어가는 갯벌에서 꼬막을 캐려면 안악들에겐 이 넓배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길이 2m에 폭 50cm 정도. 사람 키보다 훨씬 큰 이 넓배는 안악내들의 무게를 분산시켜줘 갯벌 위를 자유자재로 누빌 수 있게 하는 거죠. 이거 자가용이 좋아야 꼬막도 많이 잡아. 응, 이거 뻘 기계도 좋아야지 꼬막도 많이 잡고 자가용도 좋아야지 내가 꼬막도 많이 잡고 내가 잘 타고 다니고 그래. 이거 내 자가용이 담게. 이것이 너무 맨마디고 옛날에 안 바꾼다는 것이요. 한쪽 다리는 널에 올리고 다른 쪽 발로는 갯벌 바닥을 밀며 이동하는데요. 자세히 보면 널배 옆에는 기다란 갈고리가 달려 있습니다. 이는 널배가 갯벌을 훑고 다닐 때마다 갯벌 아래 묻혀있던 꼬막을 걷어 올리는 거죠. 봄이 제철인 조개들과 달리 겨울에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꼬막. 봄에 알을 낳기 때문에 온몸 가득 영양을 품고 있는 지금이 가장 맛이 좋은데요. 그 중에서도 벌교산 꼬막은 제1의 명성을 자랑합니다. 서식지는 남해안과 서해안에 보를 하고 있는데 특히 남해안에 이제 집중적으로 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물이
물이 나는 지역, 간조대입니다. 물이 들었다 난 그 썰물 물이 질었다 난 지역이 주로 서식지인데요. 부드러운 그 갯벌이 잘 발달된 곳에서 꼬막이 잘 자랍니다. 고흥과 여수반도가 감싸고 있는 남도 연안. 그 중에서도 이곳 여자만은 갈대숲이 오염을 막아준 덕에 청정 갯벌을 그대로 유지하는데요. 또한 황토와 모래가 섞인 다른 지역과는 달리 차진 진흙 털로만 이루어져 있어 꼬막 산란지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죠. 그러기에 이곳 벌교에서 나는 참꼬막은 전국 생산량의 70%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보물이요. 보물. 이거 아니면 나는 못 살아. 이거 뭐 해야 먹고 살아. 예. 이거 해갖고 먹고 살아. 이거 아니면 못 먹고 살아. 그래도 이런 거라도 할 때라도 있어갖고 꼬막이 좀 성공을 잘해야 된디. 이거 큰일이요. 이거 이런 거 없으면 안 돼. 이런 거 해 먹고 살아야 돼. 갈수록 벌교 참꼬막의 명성은 높아지지만 바닷가 사람들의 영원한 황금 곡간이었던 기름진 갯벌은 점점 육지로 변하고 그나마 남아있는 갯벌도 무분별한 남획과 환경 변화로 제 모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참꼬막 생산량도 해마다 감소해 금꼬막이 된 셈인데요. 이를 위해 어민들은 지난 봄 참꼬막 종패를 인공적으로 바다에 뿌리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제 성패, 그러니까 큰 것들은 시장으로 유통시키고 그다음에 적은 것은 다시 바다로 이식하고요. 예전에 비해 양은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나오고 가격 대비는 없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높게 올라가겠죠. 어둠이 깔리면 더욱더 분주해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새꼬막잡이. 추석 세고 붙어서 잡는다고 보면 돼요. 언제까지 잡을까요? 이제 내년 봄. 이제 계속 요거는 1년 12달 나오는데 여름에만 잠깐 좀 쉬죠. 여름에 한 2달 정도를 쉬고 그 외에는 계속 나와요. 요 새꼬막. 진짜 꼬막이라는 의미에서 참자가 붙는 참꼬막은 다른 종류에 비해 식감이 더 쫄깃한데요. 그 덕에 예부터 남도에서는 제사상에 빠지지 않고 올라와 일명 제사꼬막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년보다 생산량은 줄어들고 완전히 성장하는 기간도 무려 4년이란 긴 시간이 걸리죠. 그러나 여기 참꼬막과 견줄만한 녀석이 있습니다. 맛과 영양 모두 참꼬막에 뒤지지 않을 뿐더러 대량으로 얻어낼 수 있는 새꼬막입니다. 바닥식 횡망이라고 그래. 바닥식. 바닥을 이제 긁고 다닌다고 그래갖고 바닥식 횡망이에요. 횡망작업. 근데 그 이제 바다에 이제 긁고 다니지 이제. 요거 이제 머리가 다른 자 땅을 자 양장에 꼬막을 이렇게 긁고 다니지. 주로 밀물된 물속에 잠겨 있다가 바닷물이 빠지는 썰물에 제 모습을 드러내는 참꼬막과는 달리 새꼬막은 갯벌이 드러나지 않는 깊은 수심에서 서식하는데요. 이로 인해 아낙네들이 직접 손으로 줍기보단 갈고리가 달린 그물인 바닥식 형망을 사용합니다. 아니 참꼬막은 얕은 데서 크고 뻘에서 요것도 이제 뻘에 크는데 요거는 이제 수지 깊은 데서 크고 그거는 이제 가에서 크고. 꼬막 같은 경우는 이제 그 11월부터 이듬해인 정월 대보름까지 집중적으로 채취해서 먹습니다. 그때가 가장 맛이 있고요. 꼬막과 이제 새꼬막과 피조개는 한여름 산란기인 한여름을 빼놓고는 연중 채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새꼬막이나 꼬막 피조개는 물이 나지 않는 곳, 특히 피조개는 깊은 수심에서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조업 방법뿐만 아니라 크기와 생김새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 꼬막. 먼저 참꼬막은 골이 깊고 표면에 털이 없는 것에 비해
새꼬막은 껍데기 골의 폭이 얇으며 하얀 털이 붙어있는 게 특징이죠. 게다가 4, 5년을 기다려야 채취가 가능한 참꼬막과는 달리 새꼬막은 2년이면 충분합니다. 이거 지금 2년 됐을 거예요. 2년이 좀 못 됐을 거예요. 1년 한 반쯤? 지금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여선 요 정도가 다 이제 좋다고 봐야지. 날씨가 추워질수록 더욱 찰져지는 새꼬막은 어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수입원 중 하나. 많으면 한 그물에 1톤 정도의 새꼬막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전엔 품을 들인 만큼 풍성한 수확물을 거둘 수 있었으니 어민들은 잠 못 자며 빗바람에 몸을 떨어야 하는 일도 마냥 즐겁기만 했는데요. 하지만 요즘 새꼬막도 참꼬막의 뒤를 잇는 건지 갈수록 폐사량이 많아져 어민들의 걱정은 커지기만 합니다. 1990년대 후반에는 꼬막 생산량이 약 2만 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3,800톤 정도로 많이 감소한 추세입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게 뭐 자원 남획이라든지 또는 그 큰 것들만 먼저 채취해서 식용으로 쓰기 때문에 안 크고 열성화된 것 꼬막들이 계속 번식을 하기 때문에 이제 낮은 생존율을 계속 보이죠. 그래서 이제 차츰 계속 꼬막이 감소하고 있는데요. 어둑어둑했던 주인은 어느샌가 환해지고 항구엔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벽 조업만으로도 고단한데 잠시 쉴 틈도 없이 또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선별 작업. 새꼬막이 선별기를 타고 올라가면 기계를 통해 껍데기가 걸러지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기계가 걸러낸다 해도 가득 찬 새꼬막 사이로 죽은 폐꼬막이 드문드문 섞여 있는데요. 그것을 다시 손으로 일일이 골라내고 그렇게 여러 번의 선별 작업을 거친 뒤 깨끗하고 싱싱한 꼬막만이 포장됩니다. 청정 갯벌에 묻혀있던 새꼬막.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만 골라 전국에 깊은 겨울의 맛을 전할 준비를 하죠. 신선도 땀새 도상 얼른 상해를 얼른 보내야지 거기서도 또 서울로 보낼게 신선도 땀이래 그렇게 싱싱할 때 얼른 올리 보내야지. 2차 선별 및 세척까지 완벽히 끝낸 새꼬막은 집화장으로와 다시 크기별로 구분한 후 마지막으로 추가 세척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모든 작업이 끝나면 꼬막은 전국 방방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장가는 이렇게 굵은 거랑 장가랑 좀 차이가 있고요. 이제 굵은 거는 대부분 구이용이나 이렇게 사용하시고 하프용으로 양념해서 하프용으로 사용하시고 장꼬막 같은 경우에는 보통 까서 비빔밥을 해 드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삶아가지고 하나씩 까먹는 그런 쪽으로 주로 용도가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제 아무리 좋아도 제철 맞은 음식보다 더 좋은 건 없는데요. 특히 천연 헤모글로빈과 타우린이 풍부해 겨울 최고의 보양식으로 으뜸인 꼬막. 새꼬막은 살이 좀 쫄깃쫄깃하면서 씹는 식감이 참 좋아요. 그리고 짠맛이 덜하기 때문에 조림이라든가 뭐 무쳐 먹는다든가 부치만 이렇게 절을 부쳐 먹는다든가 할 때는 음식을 이렇게 여러 가지 양념 넣어서 할 수 있는 음식이 할 때 새꼬막이 좋고요. 참꼬막이 있어요. 참꼬막은 살이 새꼬막보다 좀 부드러워요. 훨씬 더. 그래서 또 짠맛도 강하고. 그래서 양념을 같이 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대로 꼬막 맛을 먹을 수 있는 게 참꼬막이에요. 그냥 삶아서 그 맛 그날 그대로 즐기는 거. 그게 참꼬막. 양념 넣고 하는 거 이렇게 뿌려서. 임금님 수라상에 오른 8대 진미 중 하나인 꼬막. 예전엔 꼬막을 마냥 데쳐서 먹어왔다면 최근엔 꼬막 양념 무침부터
꼬막전, 탕수육까지 다양한 음식으로 바다의 진한 맛을 입안 가득 전해주고 있습니다. 꼬막이 다른 거 주고 야채하고 제일 잘 맞아요. 이것저것 하고 전 반죽도 야채 넣고 반죽을 하거든요. 속이 촉촉하고. 이맘때부터 3월까지 꼬막은 살이 통통하게 올라 쫄깃하고 달큰한 감칠맛이 일품입니다. 그릇에 담아서. 특히 단백질과 비타민,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어 성장기 아이들에게 좋은 것은 기본이고요. 해독 작용이 뛰어나 연말연시 숙취 해소가 필요한 우리 어르신들의 밥 반찬으로 이만한 게 또 있을까요? 꼬막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건강과 풍족한 밥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살이 쫄깃쫄깃하기 때문에 탕수육 하셔도 맛이 식감도 좋고 맛있어요. 고기보다는 훨씬 더 부드러울 거예요. 빗살무늬 기와처럼 고집스레 담은 입안에 달큰한 살을 품은 갯벌의 선물 꼬막. 꼬막은 데친 속살을 이용한 요리가 정말 많은데요. 이때 너무 푹 익히면 삶은 채소와 같이 꼬막 본연의 맛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또 데칠 땐 한쪽 방향으로 저어야 양쪽 껍데기에 달라붙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하니 여러분도 잊지 말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꼬막류는 혈액이 이제 붉은색이죠. 헤모글로빈이 대부분의 성분인데 헤모글로빈 속에는 철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철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어린이나 노약자, 특히 임산부에 아주 좋은 수산물이고요. 더군다나 그 꼬막 같은 경우는 베타인과 타우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간 숙취 해소나 간 보호 기능, 간 세포 재생을 하는 그런 기능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찬바람이 품고 온 남도 바다의 진미, 꼬막. 차지고 깨끗한 벌교 펄밭에서 여자만의 깊은 바닷속에서 각각 사는 곳도 또 모양도 다르지만 이 계절 꼬막은 우리 바다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작은 만큼 알찬 맛. 이번 기회에 여러분 꼬막으로 입맛, 건강 모두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